한 거 자꾸 올려드리면은 실시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제가 사실은 녹화 올려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뭐 어쨌든 어닝버드가 모이를 하나 먹어도 더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에 장이 출렁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차례, 그죠? 예, 전 그거 뭐 작년부터도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2022년도에 상당히 많이 장이 출렁일 거고, 왜냐하면 계속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다가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종료하고 긴축 정책을 통화 긴축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통화량을 흡수하면서 이제 테이퍼링을 가져가는 그런 시기는 일반적으로 모든 중앙은행에서 그걸 시도하는 금리 인상을 시도하는 시기는 사실은 이제 경기가 확장기로 갈 때 그걸 시도를 합니다. 경기가 확장기로 갈 때. 그래서 경기 상승 기조로 갈 때 그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이 있을 때,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기에 대한 자신이 있을 때 그걸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경우가 불편했어요.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 좀 크게 써드릴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어, 이러시는데, 지난번에 저 생방송 하는데 제가 환율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여쭤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다 싶잖아요, 그죠? 자꾸 들으면. 자꾸 들으시면 돼요. 제가 가급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이제 그 정책은 이 경기 확장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금리를 인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엔 조금 빨라요, 그죠? 예. 금리 인상의 시점이 좀 빠르다고요. 왜 그래요? 금리 인상의 시점이 좀 빠르죠. 막 서두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인플레이션이 연준, 특히, 연준에 똑똑하신 분들 와튼 출신들 다 모여있는데, 그분들조차도 이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심할 줄 사실은 예상을 못 했던 거예요. 예. 각국이 너무나 통화를 풀어대니까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시중의 통화를 빠르게 해서 통화를 흡수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물가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추락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각국의 중앙은행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에 특히 우리나라는 어디서 배워왔어요? 예? 1번은 우리 이주열 총재님 이제 그만두셨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본에서 배웠죠. 일본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독일한테서 배웠죠. 예. 도이치뱅크. 그래서 도이치뱅크의 독일 본사에를 가면요. 뭐라고 딱 써 있냐 하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딱 써 있어요. 예. 예. 각국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는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 근데 인플레이션을 통화정책만 가지고 잡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은 통화량이 너무 지금 팽창해 있어서 통화량만 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돈만 흡수해가지고 물건값이 떨어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뭘 같이 써야 합니까?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성장. 예. 물가가 올라가도 경기가 성장을 하면 상관이 없죠. 왜? 성장을 하면은 임금도 올라가고 고용도 좋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 통화정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이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통화는 풀어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걸
큰 전제로 깔아놓자고요. 성장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화폐 가치를 뭐 올리거나 물건 값을 떨어뜨릴 방법은 없으니까 성장이라는 걸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걸 잡으려고 하던 찰나에 뭐가 터진 거예요. 예. 코로나라는 게 터진 거죠. 코로나라는 게. 그죠?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공급단에서 문제가 생겼죠. 공급단에서. 신흥국이 주로 이 공급책을 맡고 있는데 세계 경제 플로우에서 공급단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동차 왜 생산이 안 됩니까?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그죠?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을 못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모든 곳에서 이 공급단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왜?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되니까. 그래서 공급단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성장의 차질이 생긴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국제정치학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카톡방에서 기억을 하시면 왜 어저께 이 말도 안 되게 추락하는 음봉을 보면서 이 정의원방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했는지. 그저께는 매수를 안 했어요. 우리 그저께 첫날이었는데 그저께는 매수 안 하고 기다렸고요. 어저께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오늘 오늘 10% 한 3% 이렇게 해갖고 세 종목 다 수익을 냈죠. 왜 어떻게 어저께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냐 하면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 카톡방에다 그래서 내용을 써드렸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거를 판단하시라고 대놓고 써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정의원님들하고 사실 형평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략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했죠. 예, 전략. 예. 이 전략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시장을 보는 시황관 전략이라는 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응 전략을 같이 수립을 한다고요. 시장만 보는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저 외국인처럼 매매합니다라는 말씀 드린 적 있죠. 오늘 우리 정의원방에서는 오늘 이틀째 된 날인데 우리 아침에 다 팔고 또 다 샀는데 한 종목 쬐끔 산 거 한 종목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수익 중이에요. 또 그죠? 예. 외국인처럼 삽니다. 매매합니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좋은 시황관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살 때 이렇게 하나씩 피킹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렇게 체리 피킹하듯이 피킹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통으로 사죠. 예. 이거를 요새 이제 많이들 TV에서 무슨 용어들을 써요. 이제는 많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학습이 돼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삽니다라는 말을 쓰죠. 예. 이 비차익이라는 건요. 비차익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 한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산다고 물론 사람이 거기에다가 이제 팩터 값을 넣죠. 예, 그래서 어떻게 사겠다. 예를 들어서 오전장에만 얼마 사겠다 주문을 넣을 수도 있고 종일 얼마를 사 이렇게 주문을 넣기도 하고 이런 거 외국 애들이 사는 방식인데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들이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담아 이렇게 넣기로 하고 오전장에만 딱 사고 끝내기도 하고 오늘은 30만 주만 사 이렇게 하기도 하고 계속 스테디하게 그냥 장끝 날 때까지 사 이렇게 넣기도 하고 매수 주문의 종류가 달라요. 그런데 이 얘기가 밖으로 이제 자꾸 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비차익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그냥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통째로 사든가 통째로 팔든가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한다고요. 물론 통째로는 아니죠. 예. 어떤 날은 어저께는 뭘 샀어요? 뭘 팔았습니까? 이런 거 있죠. 어느 날은
어느 날은 우리 코로나 뭐라 그래요? 무슨 수혜주라고 그러지 우리? 그죠? 그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예. 제가 갑자기 방송을 해서 저는 그런 말들을 잘 몰라요. 그 만들어내는 말들. 무슨 수혜주? 예? 우리 호텔 신라, 뭐 서부 T&D, 화장품주 이러는 거 보고 코로나 무슨 수혜주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하여튼 생활에 복귀하는데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수혜주들 사는 날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그런 일 없지만 IT를 사는 날도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 주로 PCB 관련주들을 샀죠. 이거 계속 쇼티지래요. 계속 업되는 거죠. 이거는 PCB. 그래서 오늘 뭐가 시장에 시장을 큰 축으로 끌고 간 애들이 뭐였어요? 뭐 BH, 코리아 소키트, 또 뭐 있어? 뭐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전부 PCB 관련주들이 다 오른 게 아니에요. IT 기술주들이. 얘네들이 중심축에 있었고, 요새 스물스물 제약바이오도 조금씩 들어온다, 그죠? 제약바이오도 조금씩 들어오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 무료방에서 리오프닝주,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대부님, 앞에 너무 길어서 우리 대부님은 정혜원이신데 여기 와서 답변을 해주시는구나. 리오프닝.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이거 코로나 끝나면 이런 말을 쓸까 싶어요. 리오프닝이라는 말이 어딨어, 세상에. 원래 없었죠. 그런 말 없죠, 영어에. 요즘 뭐 제약바이오도 스물스물 들어오고, 또 오늘 무료방에 한 종목 나눔해드린다고, 우리가 또 정의원 방에서 수익 많이 나면 그래도 조금씩은 또 우리 무료방에도 나눔해드려야지. 좀 행복하잖아요, 우리도. 그죠? 다날. 이런 거 요새 시총 크죠? 다날 의외로 시총이 커요. 거래량이 크니까. 다날 자체가 시총이 큰 게 아니고, 거래량이 터지면은 거래 대금이 크죠, 요새. 이런 애들이 오늘 시장을 끌고 올라갔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설명하다 그랬냐면, 이렇게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살 때 시장을 다 파는 게 아니라고요, 업종을. 사는 업종군들이 있어요. 그죠?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환매를 돌리고 있는데, 그 순환매의 리듬을 개인 투자자가 잡아내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건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환매를 못 잡아내니까 오늘 뭐가 오르면은 그거를 추격해서 사요. 그런데 걔를 다음날 패대기를 쳐, 시장에다가. 메이저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그 손실 나죠. 추격 매수한 거. 그리고 패대기 치니까 이제 손절하고 나면 다음날 또 올리죠. 다음날 다른 데 가갖고 딴 거 또 올리죠. 그거 추격하면 그거 다음날 또 패대기 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 한번 1번 눌러보세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렇죠, 지금. 시장이 그래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듬을 알아야 된다.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우리 시장을 샀다 팔듯이 그렇게 지금 정혜원방도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무지막지한 음봉의 공포를 이기고 샀다고요. 잔뜩 샀어요. 그리고선 홀딩합니다. 그리고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홀딩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다 팔아먹었잖아요. 뭐 인터파크는 10% 넘게 수익 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시장에서 팁을 얻어서 보느냐. 사실 정확한 팁은 없어요. 그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는 오랜 시간의 훈련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걸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는 거는 $1 환율이에요. $1 환율. 뭐 어렵지 않다, 그죠? $1 환율 한 번 들었어, 이제. 한 번 들었어. 왠지 이제 알 것 같죠? 그죠? 예? 초록색으로 할게요. 안 헷갈리게
파란색. 파란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파란색 그래도 보기 쉽게.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뚝 떨어졌잖아요. 자, 이게 뚝 떨어졌으면 뭐다? 원화 약세다, 강세다? 원달러 환율이니까 원화 강세다. 그죠? 아, 원화가 오늘 장중에 무지하게 강세로 돌변을 했네. 원화가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이라고 하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예. 왜? 달러로 더 바꿔나갈 수 있으니까. 그죠? 달러로 바꿔나갈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환차익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아, 이제 두 번 들으니까 좀 알 것 같죠? 자.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외국인들이 매수 심리가 동한 거죠. 매수 심리가. 왜? 원화가 계속 강세로 가면 사서 들고 있어야지 환차익을 먹을 거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도 환차익만으로도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일봉을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분봉으로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일봉 데일리 어디 갔어? 이게 7 데일리니까 이거 뭐 일봉 비슷할 거예요. 예. 이거 우리하고 좀 쓰는 기준이 달라서. 예. 이게 쭉 올라가다가, 그죠?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환율이 막 급등했잖아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예. 난리 났죠. 어디 외국에 여행 가야 되는데, 이거 달러 바꿔야 되는데, 얼마 안 바꿔주죠. 하나 가지고 가면. 근데 오늘 갑자기 급락하잖아요. 급락을 한다고 표현을 하고 읽기는 급락을 한다고 읽지만 뜻은 원화가 강세가 된 거죠. 아,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한국 주식이라고 하는 보유자산의 가치가 올라갔구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샀겠네. 그죠? 우리 시장을 볼까요? 샀는지 안 샀는지. 자, 이게 코스피예요. 위가, 밑에가 코스닥입니다. 네. 안 샀네? 샀다며요. 안 샀네. 근데 코스닥은 많이 샀잖아요. 그죠? 네. 코스닥은 많이 샀고 외국인들은 손바꿈을 했어요. 외국인들이 안 샀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할 걸 하고 손바꿈을 했어요. 우측은 코스피의 요건 코스피의 프로그램 매수세고요. 오늘 외국인 이거는 이제 기관이겠죠. 오늘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거는 뭐 단연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아예 아침부터 대놓고 샀구나. 근데 대놓고 아침부터 사지 않았어요. 어느 시점부터 공격적으로 샀죠. 그 시점부터 공격적으로 산 게 홍콩 증시가 공격적으로,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공격적으로 반등한 시점하고 비슷해요. 아, 그래서 오늘 시장이 올랐나 보다. 오늘은 기관이 공격적으로 샀네. 조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공격적으로 샀네. 코스닥을 외국인이 많이 샀구나. 코스피는 기관이 공격적으로 샀는데 기분 나쁜 애들이 샀다. 전에 한번 배웠죠. 증권계정 중심의 금융투자애들이 샀다. 아직 우리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부양할 정도의 모멘텀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딴 거 볼까요? 또 매매 팁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면요. 시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통달하고 나면은 시장이 되게 쉽게 보여요. 예. 그런데 그게 쉽게 얻어지진 않겠죠. 계속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홍콩 증시 볼까요? 홍콩 증시는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알겠죠? 예. 그 해외 시장에 비하면 어저께 홍콩 증시, 중국 증시 뭐 이렇게 막 추락했는데 우리 시장 어저께 잘 버틴 거죠. 그런데 딸려 내려갔어요. 그죠? 이 공포를 이기고 어저께 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어마어마하게 큰 반등을 했죠. 몇 퍼센트 반등을 했나요? 홍콩 증시가. 한번 볼게요. 예. 저도 이거 지금 마감 상황을 봐야 되는 무려 홍콩 항생은 8.48% 상승을 했어요. 예. 아직 안 끝났죠, 얘네는. 예. 지금 8.53% 상승 중이에요. 자, 그러면 중국의 심천지수를 볼까요? 심천지수. 예, 심천지수는 이제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증시하고의 상관계수가 높아요. 심천지수는 4%. 상해는 셧다운 직전이라고 하던 상해도 어저께 급락한 상해도 3.48% 올랐어요. 상해 증시 볼까요? 일봉. 어저께 뭐 급락한 거 딱 보이시죠? 이게 녹색이 얘네들은 파란색이에요. 여기 보시면. 네. 심천지수도 똑같아요. 어저께 이렇게 급락했는데 이렇게 급락할 때 룰루랄라하고 정의원방에서는 다 샀다고요. 네. 긴가민가 하셨을 거예요. 막 이러고 우리 시장도 막 급락하는데 막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막 그래갖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오늘 거짓말처럼 반등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매매의 팁이 될 수 있고요. 오늘 밑에서 쳐받치는 양봉이 나쁘지 않아요. 내일 매수세가 얼마나 크게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조금의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매매의 팁이 요즘 있죠. 이게 WTI 선물 가격이에요. 예. 국제유가는 뭐가 있어요? 뭐 두바이유가 있고 우리 두바이유는 일단 잘 안 보니까 북해산 브렌트유 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에서 WTI유가 있죠. 예, 이거는 현물이 없고 선물만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기름을 사고 판다고 해서 이 드럼통을 가지고 갖다 놓고 사고 팔지 않잖아요. 주식처럼. 그죠? 야, 오늘 내가 트럭으로 30드럼 실어 왔으니까 이거 얼마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선물 거래를 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WTI 선물 가격이에요. 뚝 떨어졌죠. 이거 왜 200불 간다고 해갖고 130불 갈 때 난리들 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차트 공부,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무언가의 방법을 찾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확률이 낮기 때문에. 예, 우리 강아지가 짖고 있어요, 지금. 예, 요즘 나이 들어서 자꾸 짖어요. 뭐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자,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면서 거래가 줄어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급등하면서 이렇게 큰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요. 이거는 뭐 누군가 특별한 스마트머니, 스마트라는 말 붙이긴 싫은데 그 널티머니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국제유가가 이렇게 튈 리가 있냐고요. 근데 여기 핑계거리가 뭐였어요? 예? 이 머니 게임을 하는 핑계거리가 뭐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핑계거리를 가지고 국제유가를 이렇게 장난질을 친 거예요. 왜? 그동안에 미국이 달러를 무지하게 풀어댔는데, 예? 코로나를 잡으려고, 그죠? 예, 코로나를 잡으려고 이 달러를 무지하게 풀어댔는데, 그 달러를 미국이 그냥 윤전기에다가 막 찍어갖고 막 뿌려댔으니까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기축통화국에서 우리나라는 통화 못 찍잖아요. 기축통화국 아니니까. 그죠? 예, 인플레이션 왜 생겼어요? 이거 달러 마구잡이로 찍어대서 생긴 거잖아요. 이걸 어디에다가 지금 떠넘겨야 되잖아요. 이 책임을. 그죠? 예? 이 리스폰시빌리티를 어디에다 떠넘겨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되죠. 그래서 미국은 이거를 푸틴한테 떠넘긴 거예요.
거봐, 니네 때문에 국제유가가 폭등을 하니까 국제유가 때문에 원자재가, 곡물가 다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너 아니야. 그런데 사실 아니죠. 인플레이션의 주범은 미 재무부예요. 그죠? 성공했죠. 떠넘기기 성공했어요. 누구나 다 그래 푸틴 그 개자식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제 밤새야 되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할게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드리면 재밌을 거예요. 어렵게 얘기 안 할 거니까.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 국제유가가 추세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니네들 머니게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니네들 이 널티머니들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 조성되어 있는 머니게임 이제 종료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막 국제유가 올라갈 때는 언론에서 막 펌프질하죠. 200불 간다고. 그리고 전쟁 난리 난다고. 이거 핵전쟁 난다고 그러죠. 예. 제가 어저께 카톡방에 써드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B-29 이거 40년 된 전투기죠. 이거 폴란드가 이거 B-29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할 테니까 자기네들 새 전투기 달라고 잔머리 굴렸다가 퇴짜 맞았죠. 그리고 이 서방 세계 소위 나토라고 하는 EU라고 하는 데서 지원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예? 지원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요즘 아주 돈 빌려준다고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와요. 난 돈 필요 없는데.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지? 예. 뭐 이런 거 지원하잖아요. 철모. 그죠? 소총. 이게 현대전에서 얼마나 이게 필요하냐고요. 예. 그리고 대전차 무기라고 이제 또 지원하죠. 예. 대전차 무기들 지원하는데, 이거 탱크를 향해 서가지고요. 한 10초 정도 있어야 격발이 된대요. 탱크는 놀고 있냐고요. 그죠? 탱크가 보이는 사정거리에 서갖고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어깨에다가 메고 쏘는 거니까. 그 10초 동안에 총 맞아 죽죠. 그러니까 게릴라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한된 무기 원조를 가지고 게릴라전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 봉쇄한 거, 전 세계 27개국은 동의 안 하고 있어요. 예. 이거 동의 안 하고 있는 나라들 뭐, 뻔하잖아요. 중동 국가들. 라틴 국가들은 거의 다 안 했죠. 전 세계 27개국은 동의 안 해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실제, 뉴스가 가지고 있는 실체를 보기 어렵게 만들어요. 네. 이 대량의 머니게임들이 개인들을 살상하려고 움직일 때는 이 뉴스의 실체들이 다 가려져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은, 저도 이제 걸음마를 뗐습니다만, 조금은 알기 때문에 어저께 그 음봉의 공포를 이기고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이,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지금 이제 이 무료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일 텐데, 정형 커뮤니티를 뭐 오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오든, 아니면 싫어서 안 오시든, 어쨌든 이런 지식들과 이런 실전의 경험치들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너무 시간이 길어서 채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채권 시장이 크잖아요. 왜 환율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외환 시장이 뭐 한 7배, 뭐 8배 이렇게 크게 동시간대에 열리기 때문에 그 규모에 있어서 외환 시장을 안 보고 주식 시장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 지금 국채 10년 만기 국채 10-year bond yield overview인데 이게 이제 국채 10년 만기 장기 국채 수익률이죠. 단기 국채는 연준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 사이클하고 같이 해요. 2년물, 3년물 이런 것. 10년물은 장기 성장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여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되게 중요한 팁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팁들이 있는데 이런 팁을 개인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바라보게 뉴스가 전달을 못해요. 안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바라보고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떤 순환매가 시장의 사이클이 돌지도 알 수 있고 또 언제가 팔고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할지 언제가 베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시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성장성과 모멘텀을 겸비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을 찾아 들어가면 훨씬 쉽죠. 그죠? 예. 지금 어쨌든 시장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보시면,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우측에 있는 게 지금 이제 코스닥 차트예요. 이제 요만큼 왔죠, 이제. 여러분, 이제 요만큼 왔어요. 예. 이제 요만큼 왔는데, 이제, 아마 이제 뉴스에서는 뭐 아주 난리 났을 수도 있어요. 예. 이제는 뭐, 시장 이제 다 온 것처럼, 이건 뭐야. 예. 이제 시장 다, 이제 오를 일만 남은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고요. 예. 이제 그냥 가까스로 하락 추세를 면한 것 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일단, 좋은 점은요. 예. 하나,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너무 길어지네요, 얘기가. 제가 일단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렇게 ADR 값이라는 게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요 하단에 여기 보시면 ADR 값이라는 게 있는데, ADR 값은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를 이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ADR 값이 조금씩 고개를 들어요. 다행히. 예. 예. 이제 조금 요만큼 고개 들었어요. 자, 여러분, 예. 요만큼 고개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행히 하락은 면했다라는 뜻이에요. 왜 제가 이제 요만큼 들었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로 추세를 돌렸습니다라고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느냐 하면요. 지금 일단 중국이라는 데가 아까 제가 카톡방에도 써드렸는데 중국이 일단 또 셧다운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중국 우리나라 확산세를 보면은 중국도 쉽게 안 끝날 거라는 거 뻔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인구가 얼마예요? 그리고 중국은 이 고령층 접종률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중환자 병상수도 지금 턱없이 부족하고 인구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공급단에서의 문제 때문에 지금 성장성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인플레이션을 더 유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큰 문제가 없는데 성장이 거기에 보조를 못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게 장기화될 수 있어요. 중국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몇 달 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아직 지금 고점을 오미크론 지금 확진자 수가 아직 고점을 안 쳤다고 하니까 이 공급망 충격이 오래 가면요. 그만큼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거예요. 회복은 되겠죠. 오미크론이 어느 정점을 어저께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스크도 프리 뭐 그죠? 다 이제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expiry date 종료 시점이 되기는 될 거예요. 시한이.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유가도 아까 유가 차트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세로 갈 가능성이 많죠. 네. 전쟁에다 포커스를 자꾸 맞추면 안 돼요. 전쟁을 그러니까 선반영에서 후반영에서인데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일정 부분 이제 글로벌 증시에 그동안에 나온 악재들이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 반영됐으면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았겠네. 그런데 V자형 반등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 공급망의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고, 지금 미국이 계속 중국을 프로텍트 하죠. 왜 중국이 이런 그 큰 이슈가 있을 때 자꾸 대만 들먹이고 러시아 측 편에 쓰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이 국제사 이 제재 부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중국 때리기. 그래서 지금 계속 연일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급망이 회복이 만만치 않아지면 그만큼 성장으로 전환되는 시점도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증시는 이 코로나 때 V자형으로 반등한 것처럼 V자형으로 반등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반영됐으니까 이제 영끌 해가지고 베팅만 하면 오를 일만 남았구나 라고 낭만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시간들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봐요. 그게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시장이 우리 정혜원 방 같은 경우에는 수익 내기 훨씬 좋을 거예요. 왜? 끊어먹고 오늘 아침에 판 거 우리 또 사서 또 들어갔죠. 저점에. 그죠? 대부님 듣고 계신가요? 지금은 들으실 수가 있는 시간인가? 네, 직장 생활하시고 자영업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지금 또 못 들으시나 보다. 네, 우리 팔고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리듬을 알기 때문에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크게. 근데 이제 그냥 많이 공부되지 않으신 상태에서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문제예요. 네. 이게 지금 그냥 현금으로만 사셨으면 좋은데 이게 신용 같은 거 많이 지금 사서 쓰시잖아요. 이 차트 보면은 신용잔고 엄청 감소되고 있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대 매매로 다 털렸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죠? 주가가 올랐어야지 뭐 팔았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내하고 손절했던가 아니면은 반대 매매 됐던가 이럴 거라고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이게 V자형 반등이 물론 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코로나 때처럼 V자형 반등이 어려울 수 있겠다. 왜? 이제는 돈 풀 일이 없잖아요. 지금 모든 나라가 돈을 회수할 시점이지. 이제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 돈이 증시로 유입돼서 증시 부양에 증시 부양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버블 장세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오늘 이제 조금 시장 오르니까 이제 그 시장 바닥 잡았다고 또 이제 뉴스마다 난리를 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대응하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배트 짧게 잡으시고 물려있는 것들 고민 많으실 텐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펀더멘탈이 펀더멘탈이 안 다친 종목은 없어요. 삼성전자도 펀더멘탈이 다쳤어요. SK하이닉스도 뭐 실적 좋은 뭐 전기차 관련주, 반도체, 뭐 풍력, 뭐 재생에너지 다 펀더멘탈이 다쳤어요. 왜? 성장성이 더뎌지면요 그만큼 펀더멘탈이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가 줄줄이 하향되고 있다고요. 이제 목표가를 낮춰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하잖아요. 다음 분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시장은 컨센서스하고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컨센서스를 낮추고 있다라는 거는 목표가를 낮추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목표가를 낮추고 있다라는 뜻은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성장성이 훼손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치가 내가 뭐 보유하고 있는 공장 부지 그 회사의 땅값이 폭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성장성 둔화를 시장은 이미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낭만적이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데는 우리 생각보다 더 긴 시간을 요할 수도 있다. V자 반등이라는 게 또 뭐 저도 모르게 또 이 더티머니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무지막지하게 공매도 때렸던 그 자금들이 유입이 돼서 또 상승시킬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는 여지 있습니다. 예.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항상 주목하고 될 수 있으면 저도 우리 정혜원 방에서 정혜원 어쨌든 일정 부분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와 계시는 정회원님들에 대한 베니핏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지만 일정 부분의 팁은 우리 무료 커뮤니티에도 나눠드릴 테니까 그 바른 시황관을 가지고 시장을 잘 대하시고 그렇다고 뉴스를 안 듣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거밖에 채널이 없으니까 뉴스를 듣고 그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를 늘 잘 생각하고 파악하고 그런 훈련을 하시면 앞으로도 매매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30분 하자고 그러는데 거봐 내가 떠들기 시작하면 할 얘기가 많아요 제가. 예, 그래도 많이 줄였다. 회사 우리 관계자분들도 예, 고생 많으세요 요새. 자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종목 한두 종목 뭐 오늘 추천드린 거 두 종목 다 잘 올랐죠. 예, 잘 대응하세요. 우리 무료 커뮤니티는 뭐 언제 파십시오 이런 거 대응 안 해드리는 거 아시죠? 두 종목 다 잘 올랐으니까 뭐 A루트는 지난번에 소개 드렸던 거고 그죠? 한번 1차로 소개 드렸던 거 오늘 매수 타이밍 잡아드린 거고 뭐 다날은 예, 원체 에너지가 강해서 그냥 강한 종목에 올라타는 느낌으로 올라탔어요. 더 갈 거라는 판단이 서서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예, 시장 잘 대응하시고 다 부자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다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거 못하는 게 늘 아쉽습니다. 그 마음 좀 알아주시고요. 자 저녁도 오늘 저녁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